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 오른쪽에 난 기사를 읽어보고 가장 화가 난 분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권영대 당시 천안함 수중작업 UDT 현장 지휘관으로서 56일간 목숨을 건 구조 그리고 수색 작업을 해가지고 천안함 폭침의 증거인 북한의 의뢰 파편을 건져내는 데 공을 세운 권영대 대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영대 대령. 이분이 2년 전에 폭침 의뢰를 찾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조갑지닷컴에서 낸 책입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결정적 증거물을 찾아낸 프로들의 이야기, 위험의 극한을 찾아다닌 고 한주호 준이 등 해군 UDT 대원들의 직업정신, 우직한 리더십으로 북한 의뢰를 건져 올린 쌍끌이 어선 김남식 선장 이야기.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관지에 천안함 폭침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 재조사해야 한다.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윤태룡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재조사해가지고 북한 소행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은 북한에 사과해야 한다. 이런 글이 괴담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대통령 산하 직속 기관에 있는 기관에서 내는 기관지에 실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요, 이거 잘못 다루면은 대통령 탄핵 사태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피하 식별 기능이 마비됐어요. 김정은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사람이 70%나 된다고 하면 이건 비정상적 국가입니다. 피하 식별 기능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왜 마비되느냐? 진실과 허위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마비되면은 피하 식별 기능이 마비되고 선악 구분도 마비됩니다. 진실과 거짓 이것을 분별하는 것에 한국 사람들이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천안함 폭침이죠.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국제조사를 통해서 또 1번이라고 한글로 쓰여진 의뢰 파편을 건져 올려서 눈으로 보여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른 중에서 30% 됩니다. 30%는. 이런 나라는 필연적으로 국가적 자살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30%가 못 배운 사람이고 한다면 또 이해가 가겠는데 배울수록 못 믿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허우대는 좋지만은 정신적으로 망가지고 있는 바로 그 한복판에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평통이라는 조직이 있다. 그러면서 통일 정책에 자문을 한답니다. 이런 글을 싣는 사람들이 통일 정책에 자문을 하면 그게 자유통일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적화통일이겠습니까? 아니면 분단 고착이겠습니까? 이 권영대 해군 대령이 지휘해서 건져 올린 바로 파편이 북한 의뢰 파편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것도 못 믿겠다면 여기에 쓰여진 1번이라는 거. 자, 김명철이가 이 천안함 폭침을
지휘했습니다. 그 김영철이를 지금 문재인 정권은 아주 가장 중요한 카운터파트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이것부터가 천안함 폭침 희생자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죠. 피하 구분이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는 선악 구분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테러 지휘자를 대통령이 만나주고 하면은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글을 쓴 권영대 당시 대령이 이 책의 서문에서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예견해서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서문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발발한 지 6년이 흘렀지만 당시 기준입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6년이 흘렀지만 사건의 원흉인 북한은 아직까지 사건의 주범임을 부정하고 있다. 모든 과학적 근거와 결정적 증거물, 북한 의뢰가 아직도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보강이 가능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현장에서 작성되었던 일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언론 발표와 국방부 등 공식적인 발표 자료를 대부분 생략하고 현장 지휘관 임무를 수행하면서 직접 관여하고 행동한 것을 위주로 정리했다. 해군 사관학교 입교 후 군인으로서 30년을 복무하면서 아직까지도 신념처럼 생각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군은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이다. 사실 이러한 평소의 신념이 천안함 폭침 사건 현장에서는 많이 흔들리게 되었다. 왜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인을 못 믿는 것인가? 못 믿는 것인가? 우리나라의 군인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총을 쥐어주고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것을 바라면서 편히 잠을 잘 수 있는가? 각종 언론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들을 왜곡하고 의심이 가게끔 보도하는 것이 왜 그렇게도 많은가? 많은 의문 속에 한때는 좌절감마저 들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군인들은 아직도 주어진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명예를 목숨처럼 생각하니까. 이 군인의 명예를 목숨처럼 생각하는 군인들이 많은데 국군 통수권자가 이 명예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를 지시해야 합니다. 공안검사에게. 그리고 평통 관계자들을 다 해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과 국군에 사과해야 합니다. 일기를 정리하면서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내용과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은 생략하였다. 이게 폭침된 여기서 46명이 전사했습니다. 46명이 순직했습니다. 이 증거를 찾아내는데 가장 공이 많은 사람은 3사람입니다. 목숨을 잃은 한주호 준이, UDT 군인들 사이에서 아주 전설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분은 굳이 여기에 투입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인데 자원을 했습니다. 권영대 대령에게 내가 꼭 가겠다. 자원을 했다가 거기서 잠수 사고로 순직했습니다. 그분도 가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인망 의선을 동원해 가지고 이 바닥을 샅샅이 긁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김남식 선장이 있습니다. 김남식 선장, 집념의 사나이입니다. 이거 다른 나라 같으면 다 포기했을 겁니다. 모래사장에 바늘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걸 하늘이 도왔다고 밖에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책에 보면은 한주호 준이가 이렇게 권영대 대령에게 이야기했답니다. 대대장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대하기 전에는 항상 현장에 가고 싶습니다. 이제는 대원들 얼굴만 보면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가지 못하면 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금방 쓰러질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주호 준이가 현장 구조 작업에 뛰어들었다가 순직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의 일기를 이 권영대 대령이 이렇게 썼습니다. 2010년 3월 30일 맑음 파고 1.5에서 2m. 대대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한 명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박수철 대위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누구야? 순간 섬뜩함을 느끼면서 되물었다. 한주호 준이입니다. 김형준 상사와 김정호 상사가 같이 들어갔는데 2명만 긴급 부상했습니다.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안전다이버가 입수하여 찾고 있는 중입니다. 머릿속이 멍해졌다. 한준이가 오래 버티고 있나? 설마 베테랑이 무슨 일이 있겠나? 설마 사망시간 2010년 3월 20일 17시. 많이 억울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인가 하는 자책감도 들었다. 뒤늦게 도착한 RIB에 한준이의 시신을 싣고 구조지휘함으로 향했다. 이 답답한 양반아,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을 안 들어? 왜 이 사람이 한주호 준이가 이렇게 무리를 해서 순직을 했겠습니까? 46명의 동료를 죽인 북한의 이 전쟁 범죄 증거를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는 집념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관리하는 평통의 기관지가 침을 뱉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한주호 준이의 무덤에 침 뱉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좀 시간이 가면은 6.25 남침도 재조사해가지고 북침으로 밝혀지면은 북한에 사과해야 된다. 그동안에 6.25를 남침이라고 교육한 데 대해서 북한에 사과해야 된다는 주장의 글이 정부 기관지에 실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6.25 남침도 명백할 뿐만 아니라 천안함 폭침도 그 이상 명백한데도 하늘을 환하게 하는 이런 주장이 버젓이 정부 기관지에 실렸다는 것, 대한민국 군인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국군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나라 국군을 무섭게 생각하고 존중하면 절대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군은 위대한 군대입니다.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였습니다. 앞으로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과 대결하여 자유통일로 가는 길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무력입니다. 국군은 국토 방위와 국가 안보의 신성한 의무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조직입니다. 국군을 화나게 하지 않도록, 국군이 화가 나지 않도록 무력 집단입니다. 살상 무기를 가진 국군을 화나게 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무엇보다도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자중자애해야 합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이라든지 정권 쪽에 있는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면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